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 구절에 나와 있는 승강기 설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비. 일단 승강기 설비는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이론상보다는 승강기 설비는 저희가 법령상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일단 법령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법령에 관한 기준 일단은 승강기를 뭐 하자. 저희가 설치에 관한 질문하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설치된 승강기를 관리하자. 그래서 설치와 저희가 관리에 관한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일단은 먼저 01번에 가면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번, 2번, 3번에 저희가 세 가지 승강기를 정리한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양가로 1번에 승용 승강, 2번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3번에 화물용 승강기 세 가지 승강기 대상의 그 관련 규정을 정리할 건데요. 일단은 승강기 설치 첫 번째는 보면 이 승강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어디 설치하냐? 저희가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거. 일반 건축물은 저희 시험에서는 승강기 설치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에 관계한 것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설치는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방금 봤던 승용 승강기, 그 다음 두 번째 비상용 3번, 세 번째 화물용 승강기 세 가지 승강기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의 승강기에서 방금 승용, 비상용, 화물은 그 공동주택의 이 층수가 몇 층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1번 승용 승강기 하게 되면 일단 1번에 6층 이상인 공동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6층 이상에서 꼭 설치합니까? No. 그래서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에서 각 층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 승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이제 보시면 원칙은 설치합니다만 다만의 그 규정이라면 승용 승강기를 저희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규정이 뭐 이 공동대 층수 원칙은 6층 이상 대당 6인승 이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만은 공동대 층수가 몇 층? 6층이죠. 6층.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에서 1층부에서 건물의 층수가 6층입니다. 그래서 6층인 이 건물의 이 공동대 층수가 6층입니다. 6층인 공동주택인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저희가 직통계단이에요. 직통계단이라는 것은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형태의 구조라면 이와 같은 형태 6층인 건축물로서 직통계단이라는 건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바로 해서 이렇게 이 피난층인 1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띈 공동주택이 밑에는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1번. 2번 이제 보시면 저희가 6층 이상의 공동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역의 계단실형, 니은 이제 복도형인데 자, 계단실형 공동택에 설치되는 승용 승강기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양가로 가보니까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 22층인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계단실마다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2대. 여긴 이렇게 잠깐 요즘에 지어진 공동택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지어진 공동 이와 같은 형태로 지어진 공동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공동주택으로 하면 이때는 건물 이 한 층의 세대를 한 세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대를 이게 한 층에 4세대가 이런 한 층에 쉽게 말하면 한 층에 4세대가 조합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건물로서 플러스 이 건물의 층수가
22층 이상, 그러면 이 건물의 층수가 22층 이상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계단실의 승강기 한 대 가지고는 이용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층에 세 세대 이상이 조합되고서 이 건물의 층수가 22층 이상이면 그때는 계단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이라면 이때는 계단실마다 이때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원칙은 한 대, 계단실마다 한 대를 설치하는데 한 층에 세 세대 이상 플러스 이 층수가 22층 이상이면 그때는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두 대입니다. 두 대. 그래서 기역번 나와요. 탑승 인원수는 보면 동일한 계단을 사용하는 4층 이상 2층에 매 세대당 0.3명 이상, 독신자라면 절반인 0.15겠고요. 복도형 공동택은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한 대를 더한 대수 이상 설치하되 탑승 인원수는 공이다. 4층 이상 1층에 매 세대당 0.2입니다. 0.2명의 인원수를 산정한 이상이고 여기 독신자라면 절반인 0.1에서 일단 승용 승강기 하나 정리하고요. 비상용 승강기 보면 10층 이상의 공동택에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합니다. 비상용 구조로 한다는 것은 자, 승강기는 제가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기 이제 보면 열림 버튼이 있어요. 열림 그리고 닫힘. 열림 버튼과 닫힘 버튼이 있고 1층부터 쭉 해서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가 예를 들어서 20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예를 들어 20층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20층 불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20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반면에 엘리베이터에 열림하고 닫힘 버튼인데 그 열림 닫힘 버튼 위에 열쇠를 꽂게 되어 있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는 이렇게 원형을 꼽아서 이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게 일자로 된 형태, 열쇠를 꼽는 형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런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와 같은 형태에다가 열쇠를 놓고 돌리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랑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면 이 열림하고 닫힘 버튼 위에 열림 닫힘 버튼 위에 열쇠를 꼽게 되는 키1, 키2다 그래서 보통 키1, 여기를 키1, 키2 이렇게 표시해 놓는데 열쇠를 하나 놓고 돌릴 수 있고 두 개로 이 열쇠 구멍이 있는 요게 지금 저희가 비상용 승강기란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는 승용 승강기로 써요. 승용 승강기 쓰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기능을 이 소방관이 출동하는 이 기능을 저희가 비상용 승강기로 전환을 해요.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20층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20층에 사는데 20층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20층에 문 열리면 제가 내리면 돼요. 내려가지고 예를 들어 1층에 누가 버튼 누르면 엘리베이터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걸 비상용 승강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을 시켰던 상태에서 20층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20층에 가려고 기능을 요 비상용 승강기로 기능을 전환을 시키고서 20층에 저희가 불을 끄기 위해서 아니면 인명구조 활동에 소방관이 탑승을 하고 20층 버튼을 딱 누르고 문이 닫혔어요. 20층 올라갑니다. 그럼 20층 올라가서 소방관이 내리면서 문이 열립니다. 열리고서 소방관이 인명을 구조하기 오기 전까지는 밑에 다른 층에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문이 닫히지 않고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방관 인명을 구조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문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상용 기능을 추가한 게 뭐더라? 이게 비상용 승강기로서 이 기능을 통해서 평상시는 승용, 이와 같은 비상시 어떤 기능을 전환해 사용할 경우라면 열쇠를 놓고 전환을 시키게 되면 비상용 승강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가 아니라 승용 승강기를 뭘로 하더라? 비상용 구조로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3번에 화물용. 자, 화물용을 설치합니다. 자, 화물용은 층수가 7층 이상이다. 그래서 7층 이상의 공동체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저희가 화물용 승강기 설치하는데 하중은 0.9톤 그리고 폭도는 너비는 한 변이 1.35m 이상 다른 한 변은 1.6m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보시면 엘리베이터 바닥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변 1.35면 여기는 얼마? 1.6m 이상. 최소
짧은 변, 긴 변에서는 보시면 1.35 곱하기 1.6 이상의 여기 그 규정을 충족을 시키세요. 1, 2번. 자, 계단실형인 공동택인 계단실마다 그리고 복도형 공동택은 100세대까지 한 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초과해서 화물용 승강기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면 화물용 승강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승용 승강기하고 비상용은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화물용은 본 적이 없어요. 화물용은 아마 찾아보기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찾아보기 어렵냐면 우측에 양가로 4번에 승용 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화물용 승강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승용 승강기를 화물용 승강기의 기능을 추가시켜 버렸다면 또는 비상용 승강기를 이 화물용 기능 또는 어떤 그 관련 설치 기준을 해버렸다면 굳이 화물용을 따로 설치할 것 없이 승용 승강기가 이 화물용 승강기가 이 승용 또는 비상용 승강기가 이 화물용 승강기 기능을 충족해버리다 보니까 따로 이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설치된 경우가 매우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 조사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일반 건물이나 또는 병원 같은 경우는 따로 승용하고 이 화물용은 따로 해놨습니다만 공동주택 이와 같은 겸용 규정을 두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이 승용 또는 비상용을 이 화물용 기능을 충족시켜 버림으로써 이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나 설치 규정은 설치를 끝냈네요. 자 이제 뭐예요? 관리. 그래서 이 설치에 관한 이 설치에 관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주택법의 이 하위 법령에 따라 설치했다면 이제 관리에 관한 기준을 여기를 보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이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정리할 건데요. 자, 2번 운용관리 등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여기는 이제 보면 지문 동그라미 저희가 5번에 잠깐 가보죠. 승강기 보수용품의 제공기간이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처부터 승강기 보수용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른다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없다면 2일 이내에 그 부품을 뭐 저희가 제공해야 한다더라 해서 일수 하나 잠깐 보고요. 자, 품질 보존 기간은 저희가 3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3년만 잠깐 봐두십시오. 그래서 일단 승강기는 저희가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상 품질 보존 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합니다 해서 6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 지문을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검사 일단 승강기 검사는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는 일단은 1번에 내가 보면 자 승강기 관리처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은다 그래서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다. 그래서 승강기 저희가 검사입니다. 승강기 검사는 저희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보면 1번이 완성검사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 건물을 짓거나 승강기를 설치한 이후에 받는 걸 완성.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 사용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저희가 정기검사. 이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몇 년 이하로 합니까? 저희가 2년 이하로 합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2년을 좀 봐주시고 수시검사는 제가 정기검사 이전에 지금 디귿에 따른 사유가에 따르면 정기검사 이전에 수시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수시검사 사유는 지문에 가보시면 승강기 용도, 제어 방식, 전격 속도, 전격 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해서 기억은 완성, 니은은 정기, 디귿은 수시검사 들어가서 그중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실 것은 그 중에서 저희가 정기검사 관련한 연수는 저희가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하로 하되 해서 2년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수시검사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라면 수시검사, 정기검사 시기 이전에라도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네요라고 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쭉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제가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한번 보자.
정기검사에 저희가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유효기간.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 3, 4에 따라 4가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데 일단 1번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습니다 해서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이제 보시면 승강기가 지금 하나 단서를 주는데 저희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라는 지문이 밑에는 유효기간에 관한 연수는 저희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가보면 1번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라면 그때는 연수가 1년이나 2년. 그래서 아무래도 법령에서 그 안전을 인증한 승강기라고 하면 이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승강기보다는 주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렇지 않은 승강기는 분명히 구분줘야 돼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라는 단서가 주면 유효기간은 몇 년 나와야 돼요? 2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자, 2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라면 2년 라고 돼 있어요. 2번, 3번 검사 시기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검사 시기를 정해놨겠죠. 주기적으로 쓴다면 그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란 2년이란 시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법령에 따른 일단은 먼저 3번에 기억해 가보면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A, B, C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시기를 연기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게 A번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에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B 승강기 관리조차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그러나 양가로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안 됩니다.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C.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C에서 A, B, C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 검사 시기도 좀 주의를 꼭 해두시고요. 자, 다시 3번으로 갑니다. 검사 시기를 연기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몇 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합니다 해서 3번에 1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유효기간은 4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란 지문을 주면 연수가 2년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일단은 4번, 4번째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어떤 지문을 주었을 때 플러스 저희가 연수를 물어보게 되면 연수는 몇 년입니까? 요거는 1년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공이다 무슨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란 요 지문을 주지 않으면 연수는 다 몇 년이 된가요? 그래서 연수는 지금 이 유효기간 관련 연수는 지금 보시면 방금 확인했듯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란 지문을 주면 연수가 2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 1, 2, 3번에 따른 경우를 방금 봤지만 그때 연수가 몇 년인가요? 1년입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죠. 4번은 자, 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료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유효기간 만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월 10일 날
검사 유효 기간이 여기는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면 이 시점 이전에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월 20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은 만료가 되는 시점이 3월 10일이면 그 전에 신청을 하는데 2월 20일 날 신청했어요. 그럼 신청을 했으면 검사는 언제 와서 해줘야 돼요? 3월 10일 날 와서 검사하는 게 맞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3월 10일 날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검사를 실질적으로 3월 20일 날 검사는 20일 날 이루어졌어요. 만료 시점 이전에 신청했는데 검사는 언제 했더라? 이후 3월 20일 날 검사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의 기산점이라고 보았어요. 1년의 기산점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1년의 기산점을 삼을 거냐 그래서 3월 10일부터 1년이다. 3월 20일부터 1년이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지금 지문에 니을번은 이야기인데 여기 시점은 검사가 실제 검사 이런 이 시점부터 몇 년? 1년이 되는 날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동그라미 4번이 그래서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해서 동그라미 4번 하나 나와 있고요.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를 오래 썼다. 그렇죠? 승강기를 오래 썼거나 법령으로 따른 사유가 있다면 일반 방금 봤던 완성 정기 수시검사 아닌 조금 정밀한 검사 중에 하나인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승강기에 대해 저희가 정밀 안전 검사죠. 그래서 자, 정밀 안전 검사는 법에 따른 4가지 사유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검사는 완성 정기 수시 검사 결과에서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검사를 했는데 결함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다면 뭐예요? 그 3가지 검사보다는 한 단계 윗단계 뭐예요? 정밀안전 검사를 통해서 불명확한 이유를 해소하겠더라. 기억. 니은. 승강기 결함으로는 중대한 사고, 여기 이 법령에 따라 저희가 중대한 사고는 2가지 중대 사고의 어떤 내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중에 해당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정밀 안전 검사를 디귿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도 정밀 안전 검사를 받고요. 리을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다.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주의할 것은 여기는 설치 후 몇 년이 도래하냐면 저희가 15년입니다. 그래서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라면 저희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습니다 해서 나와서 1번 정리하고 있고요. 2번 3번, 4번, 5번 쪽에서 4번 하나 보죠. 4번은 보면 자, 정기검사 등의 면제란 것은 장관은 승강기 관리 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죠. 저희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보다는 훨씬 윗단계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경우인데 뭐 하더라? 그 아래 단계 검사가 되는 완성 또는 수시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뭐 하겠다?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 4번은 받았거나 또는 받아야 할 경우라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두시고요. 5번, 6번은 운행정지 명령 등에 주의할 것은 누가 운행중지를 명하냐예요. 장관이 하는지 또는 시도에 하는지 그걸 좀 주의하셔서 자 6번 가봅니다. 자, 국민안전처 장관은 검사에서 완성정기 수시검사에서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해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운행중지는 명은 누가 하더라? 운행중지 명은 나와 있죠? 누가? 시도지사. 그런데 그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누가 하더라? 장관이 한다. 그래서 실제 운행 중지 명령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그 시도지사에게 누가 통보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해서 일단 운행 중지 명령 관련 내용을 장관이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 중지를 명한다. 그래서 통보는 누가 하고 운행 중지 명령은 누가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승강기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을 한번 볼까요? 자체 점검. 자, 승강기 자체 점검해서 내용을 봅니다. 승강기 저희가 자체 점검. 자체 점검 스스로 점검한다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지문의 1번에 가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즉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 보존한다고 그래서 자체 점검의 주기를 물어보면 저희가 월 1회 이상 해서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합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록을 작성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2번에 그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을 했다면 승강기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저희가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중간급 부분에 가면 네 가지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해서 승강기 상태를 네 가지 양호에서부터 긴급수리를 구분해서 그 해당 승강기 상태에 따라 그 대장이 기록을 하는데 양호부터 긴급수리까지 구분하고요. 기록을 했다면 그 기록을 몇 년간 보관하더라? 2년간 보존한다. 해서 지문 2번.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체 점검 실시하나 또는 점검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보존했다라면 그때는 얼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부분 봐주시고. 3번은 승강기 주체는 자체 점검에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하는 중에 결함. 승강기가 문제가 있다. 결함 있는 사실 할 때 이때 어떻게 합니까? 보고한다, 즉시 보수한다. 결함 있는 걸 할 때 이때는 즉시 보수입니다. 즉시 보수예요.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하는 거지. 결함이 알았을 때 이거를 관련 기관에 만약에 결함이 발생해서 이거는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그래서 한국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 그 기관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하더니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는 거지 보고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 중지합니다. 그런데 지문 보면 자,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이 운행을 중지해야 되는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운행의 중지를 방해했다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승강기 자체 점검 관련한 부분과 연관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물어본다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지문에 가면 동그라미 저희가 3번하고 4번이죠. 지금 보면 교재 지문에 3번하고 4번의 지문과 연관해 보면 과태료 3, 4번과 연관한 이 지문에 따른 과태료 요금은 얼마다? 이거는 저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3번과 관련 4번 관련된 사유라 하면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란 것 이것도 하나 구분 정리해 놓으십시오. 부분 하나. 일단 4번까지 하나 정리하고요. 5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7번에 승강기 안전관리제 관련한 질문에 쭉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1번 가보죠. 양가로 7번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단 1번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해당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일단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실 것은 저희가 통보에 관한 기한과 그리고 교육에 관한 기한에서 두 가지를 좀 주의하는데 자, 질문 2번에 가보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통보하는 기한은 뭐예요? 여기는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보에 관한 기한을 물어봤을 때는 몇 개월? 3개월 이내가 되고요. 자, 지문 3번 읽어보시고 4번 보죠. 자, 승강기 관리 조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라고 되고, 다만 승강기 관리 조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조체가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7번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저희가 통보나 교육에 관한 지문을 주었을 때 개월수는 몇 개월? 저희가 3개월 이내에서 숫자는 봐주시고요. 쭉 나머지 4번 정리했고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8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는 기억에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억에서부터 마지막 시옷에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하나를 4개를 가져오고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에서 4개를 가져오고 다른 하나 승강기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끼워 넣기 해서 문제를 출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 범위는 뭐 지금 당장은 뭐 그 부분에 기억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에 기억에서부터 시옷까지 내용을 다 정리할 때 한번 정리해 주시게 한번 출제했다는 것만 확인 정리를 해 놓도록 저희가 하시고요. 자, 그다음 지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승강기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승강기 관련 저희가 중대한 사고와 저희가 중대한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대사고나 고장이다. 그래서 중대사고는 저희가 두 가지를 중대사고 규정은 저희가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죠. 자, 승강기 관리 조치가는 그가 관련한 승강기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내용을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기억하실 것은 중대사고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래서 우측 박스에 가보면 박스 지문 1번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다. 그래서 중대사고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사고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기억, 사망자, 니은 사고 발생 1일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따른 사유라면 이거를 중대사고로 저희가 분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중대고장은 몇 가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보시면 세 가지인데 중대고장은 저희가 5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온 이후에 새로 내용 일부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죠. 자, 두 가지는 일단 먼저 기억.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면 기억. 니은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이 된 경우 니은하고 디귿 호출증 또는 지시증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다. 그래서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지금 나와 있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에서 두 가지를 이제 더 추가해서 잠깐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교재에 어떤 오타가 있거나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바뀐 것은 저희가 심화 과정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보면 이 오타나 이 바뀐 이 개정 법률은 정오표를 제가 할 때 이 심화 과정 들어가기 일단 유인물로 해서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새로 추가된 거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보시면 호출증 또는 지시증으로 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리을번에 일단은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호출증 또는 저희가 지시증입니다. 지시증, 호출증 또는 지시증으로 운행되지
운행되지 않은 경우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운행되지 않은 경우에서 여기 보면 운행되지 않은 경우에서 리을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음번의 총 5가지, 기존에 이제 3개에다가 2개를 더해서 이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미음, 그 다음에 저희가 미음에 승강장문에 조립체가 이탈된 승강장문에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승강장문에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는 이거는 어떤 생각하시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 예를 들어 10층에 엘리베이터 기다려 승강장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승강장 문으로 밀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승강장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면 사람이 추락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거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승강장에 문이 있으면 이 승강장 문이 있는 이 앞에서 장난을 치거나 사람을 밀어버렸을 때 이 승강장 요 문이 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게 이탈이 되면 사람이 추락사에서 이게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중대 고장으로 발생하겠다. 그래서 이걸 좀 규정을 강화해서 일단 이 어떤 일정 충격에 의해서도 문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되지 않게끔 하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다가 리을, 미음에 따른 총 5가지를 중대 고장으로 보고 방금은 2가지를 중대 사고로 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지문에 저희가 3번을 잠깐 보죠. 3번.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의 이제 주요 지문의 한 2가지를 잠깐 보죠. 3번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보죠. 승강기 건립체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여기는 승강기 사고는 지체 없이 관리원의 장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일정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3일의 일정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면 플러스 여기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관리원의 장에게 중대 고장이 발생했다면 여기는 저희가 3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3일 이내 여기는 2가지 지체 없이 3일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장에게 그 내용을 저희가 통보하게 돼 있다. 부분 하나 동그라미 4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5번, 6번, 7번. 자,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사고조사 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7번은 매월 시점 그리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점 2가지 시점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승강기는 저희가 출제하게 되면 일단은 문제 대부분이 설치에 관련된 이 주택법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서 관리에 관한 제가 방금 살펴봤던 마지막에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이 부분 내에서 문제는 거의 90% 이상 90에서 95%입니다. 물론 그 예외 이론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정리는 관리에 관한 설치에 관련 법령과 관리에 관한 이 법령을 정리하시면 거의 한 95% 관련된 지문은 정리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승강기 설비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